4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슬아슬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 정도 후퇴는 나름의 선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76,000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숫자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심란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500달러 밑으로 빠져 있고 XRP 역시 1.8달러 지지받을까 말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 것인가 우리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의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8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트럼프의 관세 강행 의지 재확인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면서 바로 76,000달러대로 꼬라박았습니다. 급격한 후퇴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이 4%대 수준 조정이라는 게 사실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선방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래도 아쉽다, 8만 달러 위에는 무조건 자리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겨울 수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 상황이 엄청난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예단하기도 어렵고, 예단은 원래 불가능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 심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1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18, 이 18이라는 숫자가 꼭 우리의 기분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63%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역대급 도미넌스 상황을 확인해 주면서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강행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면서 S&P 500이 1년 만에 처음으로 5,000선이 깨졌습니다. 사실 관세 인상이 연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 깔리면서 어제 미국 증시 장 열릴 때만 하더라도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유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백악관이 확인을 해주면서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104% 관세 발표가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관세 면제 단기간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협상 카드를 쥐고 이걸 지금 쥐락펴락 하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게 증시를 한 번 더 강하게 때렸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이게 지금 상당히 빡빡하죠.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시장 저변에는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이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CPI, PPI 연이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 상당한 변동성 장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 긋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가 강하고 이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나름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말 이 방향성을 예측한다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그런 분위기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당당하죠. 정말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데, 관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매일 2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원화로 치면 3조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관세 수익으로 매일 거의 2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매일 데일리 20억 달러다. 이건 아주 큰 돈이다. 미국은 아주 조만간 다시 매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멘트죠. 그러면서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형 거래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잘하고 있다. 고도로 맞춤화된 거래다. 그러니까 맞춤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각국별로 하나하나씩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한마디를 했는데, 모든 협상은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의 시장, 수출, 미국산 수입,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기반해서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 전쟁 본격화 양상이 사실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104%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금 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중 관세율 평균이 126%가 될 거라는 계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관세율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전혀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50%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에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괴롭힘이다.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라면 중국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반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 이렇게 강대강 대응이라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지금 내수가 경기 침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수 부양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관세 이슈를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진핑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의 이런 강대강 대응의 속내, 진짜 속내가 뭘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규결이 될 것인가, 이거 참 간단치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상당히 반격의 입장을 무덤덤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공격은 큰 실수다. 중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봤자 우리가 잃을 건 거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하는 양은 그들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양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지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강대강 잃을 건 니네가 훨씬 더 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대강 상당히 돌파구를 만들기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또 대응을 해야 해서 양적 완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한 방 더 더해서 결국에는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이 국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호관세 부과 직전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스타트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되긴 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증시가 때려 맞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취지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잭 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3배 변동성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4월 8일을 기준으로 거래 시작 이후 나스닥이 4월 2일 대비 15%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8% 하락에 그쳤다. 이건 예상치 마이너스 45% 대비 긍정적인 수치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이러한 완만한 하락세에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시장에 단기적인 위험 회피 이벤트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채택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완만한 하락세가 이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주식과 채권에 부정적인 반면 희소 상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데 금과 구리,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방하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난리 아사리판이 됐는데 7만 달러 중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깨져봤자 7만 달러 지지선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박살이 나도 7만 달러 조금 더 양보해서 6만 8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에서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 바이더딥 수요가 달라붙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충격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도 다행스럽다. 뭐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거시적 불확실성은 리스크 회피 반응을 유발하고 투자자들은 물러서기 나름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은 탈중앙화 가치 저장소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할 수 있다. 많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암호화폐가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시기에도 회복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백업이 되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렉트캐피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 형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 RSI가 38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주간 차트 기준 RSI는 43, 2023년 초에 강세장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회복 전에 7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RSI가 지금 바닥을 찍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RSI 상황이 이런 걸 봐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단기간에 강세 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이번 사이클 강세장 끝났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반대 방향에서는 RSI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곧 지지받고 매수세 달라붙어서 반등 재료가 등장하는 순간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당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내 기준과 전략이 없다면 지금 뭔가 스무스하게 대응하기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B, 곧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200주 기아 평균선과 산술 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평균선이 맞닿아 있을 때 약세장 내지는 큰 폭락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두 평균선이 크게 벌어졌을 때 큰 폭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과 회색이 맞닿아 있을 때는 폭등, 벌어져 있을 때는 폭락. 그런데 지금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 중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발할 수가 있다.
연준이 돈을 풀지 않는다라면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과거에도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한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중국의 통화 정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뭔가 뾰족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신박한 그런 수준의 정책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 때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당시에 큰 호재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이언 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7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동시에 장기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거시 환경이 안정화되면 비트코인은 연내 9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가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엇갈리고 참 대응하기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재료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들도 함께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또 개미스러운 대응이 아닌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라면 지금 뭔가 크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경험도 부족한 어떤 그런 초보 투자자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